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청해방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방송은 말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으로 평소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거든요. 없지만 최근에 이 방송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생겨서 여건이 생겨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짧게 이 문제를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총회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제림마을 카스다 어느 사이트도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소식을 모릅니다. 소식도 모르고 교단 잡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고 지금 연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활동하거나 어떤 연락 같은 거 안 하고 오로지 일만 하고 집에만 있고, 그나마 이제 여기 라스베가스 살면서 몇 사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마저 전혀 만나지 않고 그냥 가족하고만 지내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연속성도 없을 거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총회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은 고려장 그 설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려장 설화는 옛날에 그 설화인데 그 진짜가 아니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지게에다 이제 태워서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됐죠. 가게 돼서 아버지를 이제 버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같이 간 아들이 지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러 갈 게 아니, 이제 할아버지 모시러 오는 일 끝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은 또 제가 이 지게로 모시고 와야 되니까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나중에 그런 입장이 될 걸 알고는 그 자기가 버렸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다시 극진히 모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주워 들은 얘기는 더 좋은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60 이상 넘으면은 이제 고려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그 상가마마가 60살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버림을 당할 나이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장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근거가 잘 없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제 목회를 막 하고 기관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65세가 되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은퇴하지만 이제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평균 수명도 늘었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활력도 있고 한데 그만두기가 되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전혀 만들지 않았던 법인데 자기가 이제 그 기득권에 있는 자리를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갑내기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기득권을 이제 어떻게든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다 연장시켜 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을 연장시키지 않으면서 나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선출직 연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교회도 없고 이제 일선 목회자가 진짜 목사라고 막 하면서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정년을 절대로 못 넘기게 하고 하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대중 앞에서 강조해놓고도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면은 딱 자기만 동료들은 다 은퇴시키고 자기만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선출직 연장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제 1차 실패에 됐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득권이 됐는데 이제 이제 64세 정도 됐으면은 포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연합회장이 이제 5년 임기인데 내가 이제 61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이 남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쟁취한 기득권인데 이 4년만 하고 4년 1년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만두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제 합법을 가장한 작전을 또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연합회장 5년을 못하더라도 내가 61세가 돼서 4년밖에 못하더라도 62세가 돼서 3년밖에 못하더라도 연합회장 되면 그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이제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이제 그런 걸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저게 되는데 이게 고인물 상태로 막 100년 이상씩 된 저기는 계속 우애가 이제 정체되고 고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만 잘 하면은 이제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어서 상의만 잘 되면은 이제 그 법이 통과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무슨 뭐 세상처럼 뭐 민주당, 공화당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한 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딱 그걸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교회 법적으로 남은 임기가 5년 이상 되지 않으면 출마 자격이 이제 후보 자격이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법이기도 하고 누가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법보다 기득권 쟁취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법도 금지했지만 또 그거를 법을 어겨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막 뭐죠? 영악하다 그럴까? 애들한테 하는 표현이 영악한 사람이 없었고 다들 이제 순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자기가 나쁜 줄 알아도 사실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적행 같은 데서 우울하게 여생을 보내느니 어떤 욕을 먹어도 기득권 쟁취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그렇게 됐어도 이제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 이런저런 해갖고 또 탈락이 되죠. 뭐 선거운동 했냐 안 했냐 해서 당선되고도 떨어지는데 기득권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돼도 기득권 자체가 여러 기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불법적으로 한 거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순서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는 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전개는 귀납법으로 되는 하지만은 실제 내면의 속사정은 연역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정해놨는데 그 사람이 연합회 선거로 딱 총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5년이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장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바꿔야지 돼요. 법을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겉으로는 공식적인 뭐 행정위원회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선배 후배고 다 혈연지연 학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 틀은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공식적인 틀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고 뭐 지금 완전히 저는 혼자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은 그냥
뭐 그게 솔직히 됐어도 됐구나 해야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할 생각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무관심 속에서 계속 살다가 갑자기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뭡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분석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연역법적으로 이미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연합회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단의 아주 중대한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나이 제한이 걸려 있다. 61세인지 62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65세가 되기 전에 그래도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기간이라도 연합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든가 아니면 선출직 연장이 되면은 뭐 67세, 70세,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단계를 선출직 연장이라는 걸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일단 편법으로 자녀 기간만이라도 3, 4년 남은 자녀 기간만이라도 연합회장이 되면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의논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추측입니다. 이거 전부 다 추측이고 제 말대로 되면 우연치고는 너무 제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우연히 정보를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총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처럼 막 이렇게 강목도 없이 막 할 수가 없고 물론 전문을 적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저는 또 전체 보기고 절대 뭐 특정한 사람만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 출교되지 아니한 교인으로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거고 물론 저는 이제 뭐 관심도 없고 결과를 보지도 않겠지만은 제일 좋은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지금 우려해서 이런 예상되는 얘기를 미리 한 대로 이게 딱 걸려들으면은 이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특정한 사람 연합회장 시키기. 문제 이제 연합회장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법으로는 나이 제한에 걸려 연합회장 후보가 될 수가 없음. 그래서 해결 과정. 일단 나이에 관련한 법을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변경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후보자가 기득권 밖에 있을 경우, 기득권이 된 경우에 선거운동 방식이 다르다. 이 사람 기득권 바깥에 있을 때는 기득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작전 세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선이 돼도 자격이 박탈되니까 결국은 여러 인맥이나 이런 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면서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작전 이걸 하게 되겠죠. 자기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력들을 다 해서 이해타산 따지고 다 해가지고 다 하겠죠. 그런 걸 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득권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좀 달라요. 뭐가 있냐면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선거운동 자체는 세상에서는 긍정적이죠. 뇌물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데, 선거 조작은, 형사범이죠. 당선돼도 취소가 되고, 벌금형이나 감옥형까지 받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은 혼자 할 수가 없고, 작전 세력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되기 전에는 내가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전 세력을 형성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기득권이 되고 나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내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기득권이 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모든 잡지에 이 글을 어떤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보는 안식일학교 교과를 자기 홍보의 장으로 매장마다 사진 올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제가 그때 옛날에 방송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남이나 시조나 여러 가지 교단의 잡지를 완전히 자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 있는 사람은 자동 선거운동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린이 부장만 돼도 각 교회에 있는 어린이 부장들이 맨날 찾아와서 합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나는 또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해서 얼굴 익히고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10배나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권하고 다니면서 온갖 설교권, 강습회 개최권,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거운동보다 더 10배, 20배, 100배 되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금지법을 내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포부도 있고, 제자훈련에 대한 포부, 교단이 지금 현재 힘든데, 나는 앞으로 어떤 교단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선거운동법으로 해서 이제 쫓겨나고, 이렇게 합회장이 돼도 탈락시키고, 반성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한 번 기득권이 되면 영원히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에 10배나 효과가 있는 각종 기관의 이렇게 품앗이하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행사들, 이거 겪어서 아는 겁니다. 전국적인 행사나 이런 거 맨날 해서 백성들한테 얼굴을 맨날 알리고 능력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년이라는 기간 내내 선거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기관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주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고인물이 그냥 건강식에 갖고 80, 90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말만 잘 맞고 마음만 잘 맞으면은 영원무궁토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시스템의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들어오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 자체가. 근데 처음 합회장 됐다든지 처음 재무부장 된 사람이 처음 임기 때 부정을 저지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되자마자 알아가기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회기 이상 돼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뭔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한 사람이 있어야 교단이 잘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조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중앙에 그다지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없으면 교단 망해, 이런 게 없어요. 기관 중앙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5년 단기제로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계속 2기, 3기 계속 평생도록 기관, 평생 교수, 평생 기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회기만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그 사람은 새로 왔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고 신선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내다 보면 돈 돌아가는 거, 권력 돌아가는 거 눈에 뜨기 시작하면 이제 몸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해만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자마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단점이 둘 다 있지만 저 생각에는 신선한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교단에 그냥 1기, 2기, 3기 계속 뿌리 내리면서 기관에서 닳고 다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해서 매장당한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알죠. 그래도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시킨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가 너무 알아듣고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기득권 바깥에 있을 경우에 그 선거운동하는 방식, 이제 들어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작전 세력을 이용해서 물밑 작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예, 하지만 현 기득권이 됐을 때는 그 가진 기득권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연합회장 나가야 되는데 61세인데 어떡하지? 4년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바깥에서 4년 보낼 수도 없고 미리 은퇴하기 너무 아깝고. 예, 그래서 일단은 연합회장 되는 걸 목표로 두고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나이가 정년이 넘어도 연합회장 3, 4년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0.001%도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했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행정위원들은 적어도 연합회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50대의 중후함과 40대 너무 어려요. 50대의 중후함과 그다음에 50대 60의 늙음이 아닌 60 이후의 늙음이 아닌 제가 이제 60이 넘어봐서 알잖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뭐 세상 정치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정치는 좀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 50대 초중반 되는 사람들이 중후함, 젊음, 그다음에 경험 이게 다 있어요. 40대는 젊음이 있지만 경험, 중후함, 대외적인 뭐 이런 거가 좀 저기 돼요. 그래서 이제 한 40대 정도는 한 중견 간부, 이게 중견 간부 부장급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부장이 40대?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부장 뭐 요런 정도는 한 30대 정도 저 결정권 없으니까 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60이 넘은 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가 알잖아요. 저도 62세고 이제 63세 되는데 내년에 만으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65세 은퇴하고 우리 저기 어르신들 80, 90세 어르신들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성우회 쪽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후진 양성과 이제 그쪽을 해서 준비하는 게 덕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60세가 넘었는데 막 그 5년을 막 억지로 행정위원회에서 막 바꿔가지고 저기 연합회장 되면은 꼴불견이 되겠습니다. 그거 정말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합장 되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연합회장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65세가 됐을 때도 65세가 되면 욕심을 버린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이미 획득한 기득권으로 선출직 연장을 시도하게 될 가망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방합회장은 지방기관장은 도지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연합회장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죠.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누군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4년하고 그냥 물러날 리가 전혀 없어요. 이미 그 연합회장 되기 위해서 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선악과처럼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처럼, 지성소하는 법궤처럼 건들면 안 되는 그거를, 이 조직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건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거를 건드렸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작전을 써서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 건드릴 수도 없고, 오죽하면 저는 지금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동일 하고 있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괜히 여러분 인생 다 망가집니다. 괜히 의협심으로 나섰다가 여기는 개혁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너는 왜 하냐?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게 더 나아요. 관심도 없지만, 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돈을 많이 벌던 뭐 기관에 가든 뭐 권력을 가지든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총회가 언제든 모르고 누가 합회장인지 누가 연합회장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언제부턴가 제림마을 카스다 이게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고 눈에 띌까봐 겁날 정도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상한 편법을 통해서 또 5년이 안 되는 그 은퇴가 5년 안 남은 정년이 5년 안 남은 사람이 연합장이 됐을 경우 그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선출직 연장을 통해서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미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다가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 마지막이거든요. 63년생. 그 다음에 64년생부터 베이비 부머 2세대. 그 사람들 베이비 부머예요. 2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서 서로 필요를 채워준다면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63년생인 저도 저 나이 또래의 연합회장이나 기관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뭐 지회장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춰준다면 쟤 똑똑하네. 정말 우리 잘 챙겨줘 하면서 그게 서로 이해 타산이 맞아서 이게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행정위원이 행정위원들이 그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의미가 없고 행정위원회 가기 전에 이미 다 말을 맞춰놓고 그게 통과되는 걸로 다 돼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그러죠. 결과로서 행동을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결과로서 뭘 증명한다. 행동을 증명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리무중이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게 연역법식으로 이렇게 저쪽 귀납법으로 된 것 같지만 저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 게 이루어지면 그거는 귀납법이 아니었고 연역법으로 이미 그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계속 결과가 합당하게 보이도록 과정만 만들었을 뿐이다. 그 와중에 마치 뭐 사슴이나 뭐 이런 동물을 잡은 하이에나들이 이 먹이 조각을 나눠 먹듯이 이제 그 교단의 곳곳에 있는 그 알토란 같은 그런 정신적, 물질적 유산들을 이들이 다 독차지하고 다 나눠 먹고 할 것이다.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뭐냐면 연합회장 적당한 나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뭐 40대 30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게 보인다. 제가 당하지 아니한 아직까지 출교되지 아니한 교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뭐 어떤 제보나 뭐 이런 거 받을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일하고 잠자고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요 시간에 저는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라고 하는 그 복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저는 정치적인 얘기나 조직적인 얘기 안 할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모든 활동을 다 접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연락하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모임을 추구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여기 한국 사람, 뭐 교인 아닌 사람, 몇 사람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제가 사정 연결을 하고 완전히 다 끊고 가족하고의 지금 노후 준비를 하면서 노동력으로 버스 운전기사 하면서 노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이게 뭐 아무래도 말씀 방송은 아니지만 종교적이기 때문에 총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왜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래도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뭐 끄적끄적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 임기 연장을 위한 뭐 연합회장 당선되기 위한 그 나이 그 장난치는 거 있죠. 나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그 수혜자가 누가 될지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안다. 이건 선거 조작으로서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절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고 소위 작전 세력이라 불리는 그 그룹을 조성해서 그들과 협작을 해야만 가능하다. 잘은 몰라도 선거 조작은 세상에서도 형사범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짓들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편법으로 3년이나 4년 또 최고의 선출직인 연합회장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순순히 은퇴하겠는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예전에 권력력에 찌든 선배 한 분이 선출직 연장을 위해 기상천외한 짓을 한 일이 이미 역사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망령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들이 더 교활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천하의 사기꾼이 최고의 권세와 작전 세력을 움켜쥐고 있으니 이 말을 듣기가 너무 억울하면 이런 일을 계획은 물론 실행은 물론 그건 그런 걸 아예 꿈도 꾸지 말 것이다. 꿈도 꾸지 이런 일들을 꿈도 꾸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전혀 아예 신경 쓰는 거 1분 신경 쓰는 것도 아까운 분야지만 아까 에스겔서 3장의 원칙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 방송을 또 다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그 2015년에 한번 제가 형사범 됐잖아요. 저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된 그 사람은 뭐 허위사실적시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뒤집혔어요. 사실적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가 아니라 형사범이 돼서 공식적으로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법을 더 무서워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어요.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일에 제가 제 아까운 시간 1분이라도 쓰기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이거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저는 총회 관심도 없고 결과도 안 볼 거지만은 이번 총회에 잘 되시고 아무쪼록 이번 일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었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정말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도 저가 만나게 됐을 때 합의해서 연락이 오면은 바로 그 전화 받은 순간 나랑 헤어져요.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자유도 없이 그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막 그 정신적인 이 병에 가까운 그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속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는 뭐 마녀 사냥의 종점에 있고 더 이상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망가질 게 없습니다. 더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괜찮고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안 하고 이런 말을 못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에 저는 정지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떠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예. 아무리 그 조직을 떠나도 바깥에서는 그 조직 사람 취급하고 내가 있던 조직에서는 이단 취급하고 해가지고 어느 곳에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을 많이 부담 주고 막 비겁한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현명하게 사시고 여러분이 월급 받고 자녀 교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정죄받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러시아에서 그 공산 70여 년 동안 다 아파트에 숨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신 것처럼 유지하고 사시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뜬금없이 했던 이 총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